걱정돼? 자,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은 지금 2단원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이동시키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얘기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식을 보면 아 얘가 이렇게 이동했구나. 그걸 알 수 있어. 아니면 내가 식을 이동시키고 싶을 때 아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되는 식이 되는구나. 이걸 따지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배우는 거는 단순한데 첫 번째는 평행 이동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 이동 배우는 거지. 근데 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평행 이동은 이렇게 나눠서 배워.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랑 모형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 오케이? 그리고 대칭 이동은 점대칭이랑 선대칭 이렇게 나누는 거지. 오케이? 누가 안 왔지? 지사가 안 왔나? 자, 우리가 이동을 보통 이런 식으로 점의 평행 이동은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0,0을 1,-3으로 이동시켰어. 오케이? 그러면 점의 평행 이동은 보통 이렇게 표시해. f x, y라는 점을 x 플러스 1 y 빼기 3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 f를 요 화살표 위에 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면 이 이동에 의해서 진열 이렇게 할 수 있거든. 5,3은 어디로 이동해? 이러면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그냥 x에 1 더해주고 y에 y좌표에 3 빼주면 돼. 오케이? 근데 왜 이름이 평행 이동이냐? x축, y축이랑 평행하게 이동한다 그래서 평행 이동인 거야. 이게 쉽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 문제 하나 풀어볼까? 점의 평행 이동 이렇게 되잖아. 그치? 296번 같이 나온다. 풀어보세요. 프린트 3D만 못 받았어? 여기 있어요.
괜찮아? 숙제 미리 하지 마세요. 알았어. 자, 도형의 평행 이동. 도형의 평행 이동도 얘들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해줄게. 예를 들자면 자, 이런 원방을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동시켜달라 그러면 원방에 얘들아 무한개의 점이 있잖아. 그치?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을 이 규칙으로 이동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동 후에도 다 똑같이 이동하니까 원이 그려지겠지.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요소가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하면 도형은 어떻게 된다? x 빼기 1이 돼주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y 플러스 3제곱이 돼준다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 안 바뀌겠지. 괜찮아? 그래서 보통 저학년들은 요게 부호가 바뀐다 뭐 이렇게 배우긴 하는데 왜 부호가 바뀌는지 궁금하냐 얘들아? 궁금? 네, 저도 이거 한 번만 달라고? 네. 예. 감사합니다. 괜찮아? 이것도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봐봐. 여기 위에 있는 점이 A, B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아? 그 다음에 요 평행 이동할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대문자 x, y라고 해볼게. 평행 이동 후의 점. 괜찮아? 응. 그러면 요 대문자 x, y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달라는 거거든. 괜찮아? 자 그러면 a, b가 여기 위에 점이니까 첫 번째로 세울 수 있는 식은 a, b를 여기에다 넣으면 참이지. 괜찮아? 그 다음에 a, b를 얘로 이 규칙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1, b 빼기 3이 되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 a 플러스 1이라는 애를 앞으로 대문자 x로 표현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b 빼기 3이라는 애를 대문자 y로 표시하겠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요 xy에 대한 관계식을 세워야 되는데 a, b가 매개변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식 보면 a가 대문자 x 빼기 1이다. b가 대문자 y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세팅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a, b가 이 원방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해 줄 수 있지. 그래서 대입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일반화 시키기 위해서 이 대문자 xy를 스몰 xy로 바꿔주면 새롭게 원방의 자체의 방정식이 생겨진다는 거야. 저 X랑 이 X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왜냐하면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좋은 질문이야. 여기 y는 x 위에 점 x, y랑 y는 x 플러스 1 위에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이 두 xy는 겹치는 점이 한 점도 없지. 근데 우리가 왜 스몰 xy라고 표현하는 거야? 좌표 평면에다 같이 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도형 위의 점들은 사실 다른데 같은 문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점들이랑 이동한 점들도 뭐 겹치는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달라지는 거잖아. 다 달라지잖아 사실상. 겹치는 점도 겹칠 뿐이지 이동한 그 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 뭔 얘기냐면 요 원이 이 규칙으로 이동했을 때 이렇게 그려질 때 조금만 이동해보자. 이렇게 그려질 때 이 점은 이 점이 이동한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 두 점이 겹친다고 해서 뭐 이 점들이랑 이 점이 뭐 일치하는 게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점들로 식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조금 더 요새는 안 하는 거긴 한데 좀 과격하게 이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동이라고 잘 안 하고 변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렇게 이동을 시키면 A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얘들 원이 안 돼. 그치? 다른 모양의 도형이 나오겠지. 그러면 얘는 식이 어떻게 세워지냐? A로 정리하면 x 빼기 1 나누기 2 이렇게 되지. 요거는 B로 정리하면 y 플러스 3 나누기 4가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형태로 자취의 방정식이 새겨져.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개념은 아니야 얘들아. 그냥 단순히 지금 평행이동하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데 새로운 문자로 식을 새롭게 세운다. 사진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 근데 뭐 이거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도형의 평행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네. 아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알려줄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요런 표현 방식이 있어. 음함수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식 자체가 도형이야 얘들. 알겠어? 그럼 만약에 이 평행 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f x 빼기 1,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가끔 이 표현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때는 얘는 도형이니까 또 반대로 집어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참고로 얘들아 점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도형이야. 그냥 도형으로 가면 돼. 근데 뭐 여기서는 뭐 직선, 원, 포물선 이런 애들을 평행 이동시킬 거다. 근데 여기 x, y랑 응.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에서 응. x가 서로 다르다고요? 다른 x라고요? 아 똑같은 x 아닙니까? 얘네 둘은 똑같지. 네. 근데 내가 이 식을 세울 거면 얘네를 바꾸는 거잖아. 새로운 x, y로. 네. 이해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 세울 때 얘네들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점을 대문자 x로 볼 거고 이 점을 대문자 y로 볼 것이다 하고 식을 대문자 x, y로 새로 세우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랑 얘네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들아 내가 이 원방식을 세우는데 이동 전의 식을 기준으로 세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 이 원방은 예전에 여기서 이동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하잖아. 그냥 세우면 되잖아 식을.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점이 1만큼 마이너스 1만큼 가고 플러스 3만큼 되는 거
얘를 기준으로 식이 세워진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점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보이지만 식은 얘를 기준으로 새롭게 세웠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부호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동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얘를 기준으로 거꾸로 가면 얘가 나온다. 이렇게 식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니네가 집에서 학원 오면 뭐라 그래? 나 학원 왔다고 하잖아. 왜 학원 왔다 그래? 기준이 학원에 있는 아니까. 가윤이가 오면서 선생님 저 학원 갔어요 이러면 미쳐. 외계인인가 이러면서 이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왜 학원 갔어? 이랬어. 저는 집에 있는 저를 기준으로 갔다고 했어요. 이러면 이상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얘를 기준으로 이만큼 이동했어 이렇게 식을 쓰면 식이 이상하잖아. 그치? 얘를 기준으로 거꾸로 가면 이렇게 됐다라고 쓰여져 있는 식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나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봐. 엄마 나 집에 갔어 이러면서. 자, 사실 저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자취의 방정식을 배우는 겁니다. 자취의 방정식 너희들 뭐 세우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테스트 뭐가 있고? 비밀. 1단원부터 원반까지를 보는데 애들이 징징거리더라고. 다 까먹었어. 근데 쉬워서 그런지 점수들이 좋더라고. 그래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시험 봐. 무슨 문제 풀지? 일단 뭐 쉬운 거 하나 풀게. 309번 한번 풀어봅시다. 너무 쉽다 그렇지 얘들아? 괜찮아? 네. 세희야 A 뭐야? 3? 나연이도 3? 자, 도형의 이동은 얘들아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거는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니네들이 정확하게 알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 근데 어느 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헷갈리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고 뭐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3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 315번 한번 볼래?
자, 일단 선생님이 요거 좀 물어보고 싶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 지금 이 문제에는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진 얘기가 하나 있긴 있거든.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어? 태희야, 알아들어? 근데 왜 둘은 옷이 달라? 이거는 한복이고 뭐 입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 사복도? 사복은 안 돼? 그럼 생활복 위에 조끼를 입으면 돼? 조끼의 정의가 뭔데? 카라가 보이게 카라만 보이면 돼? 교복이면 알 수 있게 겉옷을 걸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투명한 레인코트 옛날 박진영이 입고 나온 투명복 같은 거면 됩니다. 내가 고3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삼일 전 오전 12시에 오디세이를 보러 갔어. 오디세이 스포하시는 거 아니죠? 새벽 3시 5분에 끝났더라고. 근데 늙으면 얘들아 화장실 찾는 게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3시간 5분은 못 참겠어서 중간에 한번 화장실 갔다 왔어. 맞죠? 스파이더맨도 봤어. 근데 오디세이는 스포할 게 없는데. 그래요? 응. 그래, 볼 거야? 네. 재밌더라고. 젊은 사람들은 재미없어요. 자, 다 구하셨습니까? 근데 너무 기니까 저녁 먹고 가는 거 추천. 그리고 아이맥스는 볼 수가 없대. 아이맥스는 거의 한 달치가 다 예매돼 있다 그러더라고. 다 1번이야? 수빈이는 못 구했어? 안 구해져? 수빈아? 그렇지. 수빈이는 지금 상황을 잘못 파악했어. 잘 봐, 얘들아. 여기서 잘 봐. 직선이 직교한다 그러면 니네 이 뜻인 거 알지? 근데 원이 직교한다. 지금 이 얘기가 원이 서로 직교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선생님 원이 어떻게 직교함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원이 직교하려면 원의 교점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요 교점 위에 접선 그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원에 대한 접선도 그릴 수 있지. 요 두 접선이 수직이면 원이 직교한다 그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랬잖아. 원이 하나가 있고 얘를 평행 이동시킨 원은 C2라고 했는데
아니네 직교하는 거. 아, 나 문제 잘못 읽었네. 아, 소민이가 제대로 그렸구나. 아, 난 직교하는 줄 알았어. 점 A 1,1에서 C2의 그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이게 직교한다는 건데 옛날에는 원이 직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겁나 옛날이긴 하다. 자, 그러면 일단 C2를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고 괜찮아? 1,1에서 C2의 그 두 접선이 수직이에요. 괜찮아? 자, 근데 얘들아, 나 이거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 나왔는데 이거는 되게 쉬운 게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요게 정사각형 되는 거 알겠어? 네. 인정? 불인정? 이해가 안 가요. 아, 왜 정사각형인지 이해가 안 가네. 일단 봐봐. 반지름이니까 이 두 길이 같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도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도 수직이잖아. 그럼 여기도 수직이잖아. 그러면 수직 4개인데 수직 4개라는 거는 평행사변형이지. 얘 평행하고 얘 평행한데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야 되고. 근데 이 두 길이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겠죠. 괜찮아? 요것만 알면 겁나 쉽게 풀려. 왜냐하면 요거 루트 2잖아, 얘들아.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2지. 그럼 지금 K, K에서 1,1까지의 거리가 2다. 그러면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없어? 요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왜? 근데 이거 굳이 안 구해도 되지 않냐? 그냥 여기가 루트에 움직이고 루트에 움직였으니까 그치?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루트이겠죠. 근데 원래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얘들아 어떤 풀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아. 아, 근데 그건 아는데 그냥 이 문제가 어떤 게 뭔지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 문제는 도형의 이동만 갖고 내는 게 좀 유치하긴 한. 아까처럼 도형을 이동하면 부호가 반대로 돼요. 식 세워보세요. 뭐 있다는 거잖아. 그렇게만 내면 좀 어이가 없으니까 지금 도형의 이동 쓴 거는 지상아 요거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이 식을 세워서 뭔가 하라는 건데 모르겠다. 복잡하게 풀려면 외부의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네. 괜찮아? 네. 자, 그래서 외부에서 그 접선이 수직일 때는 정사각형 성질 이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뭐 산문제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자, 점의 대칭 이동 넘어가 볼게요. 잉?
니네 일리아스라는 소설 알아? 아니 일리아드라고도 하는 모르냐? 그 오디세이의 전권이 일리아드. 얘가 트로이 전쟁 얘기고 이게 트로이 전쟁 끝난 후 얘기인데 겁나 길거든. 이 두 개가 근데 얘들아 거의 필독서들이거든.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읽다가 근데 너무 지겨웠어. 겁나 기. 그래서 책 읽기 귀찮으면 영화관 가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아 이게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을 10년 했고 이 주인공 오디세이가 집으로 가는 그 10년 걸리는 내용이거든. 스포 아니죠? 그러니까 오디세이가 집으로 가는 내용이 아 그래요? 대서사시라 그러지. 그 10년 내용을 3시간에 압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지겹지는 않을 거야. 나도 이걸 3시간에 어떻게 하지 하고 가서 봤는데 지겹진 않더라. 화장실 빨리 갔다 왔어. 제일 내가 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타이밍까지 참은 다음에 빨리 그게 갔다 한 몇 시간째 몇 시간? 한 1시간 50분 뒤였던 것 같아. 저 그때 갔다 왔어요. 아 너는 참을 수 있어. 아저 진짜 못 참아요. 아 그래. 특히 뭔가 영화관 가면은 뭔가 원래 참을 수 있어 못 참는 것 같아요. 괜히 신경 써요 그냥. 자 보자 얘들아. 일단 대칭 이동은 선생님이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데 기본 대칭 이동이 있고 랜덤 대칭 이동이 있어. 기본 대칭 이동은 뭐냐? x축 대칭, y축 대칭, 그다음에 뭐 원점 대칭, 그다음에 y는 x축 대칭,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이런 게 기본 대칭 이동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선대칭이랑 점대칭 개념이지. 야, 나 근데 궁금한데 니네 국민학교 선생님이 대한민국 마지막 국민학교 졸업생이야. 니네 초딩 때 이 얘기 들은 적 있어? 교과서에 나왔어? 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꾸 이게 교육과정 용어가 아니라고 그러길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랬는데 나오지 않네 초등학교. 자 일단 점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대칭점이라는 애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동 방식은 간단해. 도형이 됐던 점이 됐던 이 대칭점을 향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방향을 유지해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해주면 돼. 괜찮아? 요게 점대칭 이동이에요. 같은 거리만큼 방향을 유지해서 이동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알겠지만 점대칭 이동을 하면 도형이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 알겠어? 그래서 점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생겼던지 점들이 그 점을 향해서 같은 거리만큼 2번 이동하면 되는 거야. 괜찮니? 이게 점대칭 이동이야. 근데 선대칭 이동은 보통 대칭축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대칭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동해야 돼? 역시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건 맞아. 근데 이 대칭축의 수직이 되게 이동을 해줘야 돼. 같은 거리.
그래서 우리가 선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데칼코만이라 그러지. 이렇게 대칭축으로 접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상이 그려진다는 거지. 괜찮아 이 개념들은? 자 그러면 여기 3,2의 점을 찍었어 얘들아. 그러면 x축 대칭 이동하면 같은 거리만큼 움직이고 여기가 수직이 되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러면 점이 어떻게 돼? 3,-2가 되지. 자,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y축 도가 바뀌어. 이거 얘들아 내가 좀 응용시켜 줄게. 요거를 x축 대칭 이동, 이거는 이제 공간점이야. z 좌표까지 있어. 요거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불러. 2,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러면 xy 평면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맞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시키려는 축이 됐던 뭐 면이 됐던 거기에 대한 애들 빼고 나머지가 뭐가 바뀌어. 알겠어? 그러니까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y가 바뀌어. 요거는 니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하지. 2,3,7은 평면에다 나타낼 수 있는 어? 2,3,7은 어. 평면에다 나타낼 수 있는 평면에다는 못 나타내죠. 굳이 알고 싶으면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줄게. 보통 공간 좌표는 여기가 x, y, z거든. 2,3,7은 너무 기니까 1,2,3 정도로 그려보자. 요게 그리기가 힘듭니다. 니네 나중 되면 요새는 뭐 기하가 필수는 아니다만 기하는 그리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있을 때 요거잖아 요거. 그치? 그러면 XY 평면 대칭 이동이면 요 아래쪽으로 그려진다는 거 알겠지? 이게 수학 강사들이 얘들아 그 분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분필이 편하. 그러니까 편하다기보다 예쁘게 그릴 수 있어. 여기잖아 여기. 괜찮지? 그러면 지금 x, y는 좌표 똑같은 거 괜찮아? 여기 x, y 좌표는 똑같은데 z 좌표만 음수 쪽으로 들어갔잖아. 이렇게 된다. 이건 나중에 생각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평면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하면 y축으로 같은 거리 수직되게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요점 좌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y축 대칭이니까 x만 뭐가 바뀌는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해야 돼.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하면 요점 좌표는 뭐가 돼 얘들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저 원점으로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게 헷갈려요 라고 하는 사람은 원점 대칭은 결과론적으로 x축 대칭 이동해주고 y축 대칭 이동해주면 원점 대칭이 돼. 알겠어? 자 근데 여기서 니네가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도형은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는데 얘네는 점이랑 도형을 구분하지 않는 이유가 똑같이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게. x 플러스 y 빼기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시켜본다고 했어. 해볼게. 그리고 x축 대칭을 하면 y만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x 빼기 y 빼기 3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집조인? 그 다음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x 플러스 y 빼기 3은 0 이렇게 되는 거야. x 보호만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빼기 3은 0 이렇게 이동시키면 돼. 괜찮니? 괜찮은? 자, 그 다음에 y는 x축 대칭 이동을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4,2를 한번 찍어볼게. 자, 그럼 역시 선대칭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고 얘랑 수직이 돼줘야 돼. 괜찮지? 응. 그러면 요 점은 뭐가 돼, 얘들아? 2,4가 되는 거라 할 수가 있어. 괜찮니? 그래서 y는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x, y 좌표가 바뀌는 거야. 도형도 마찬가지로 y 자리에 x, x 자리에 y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바뀌어요? 왜 바뀌냐고? 아, 그 기울기 수직 그거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이동을 시켜보니까 바뀌어 있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왜 바뀌냐라기보다는. 그러면 괜찮아? 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이동을 해보면 얘는 좀 길게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서 같은 거리만큼 가고 수직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오게 되는 거지. 괜찮니? 그럼 요점 좌표는 뭔 거 같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그래서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둘 다 바뀝니다. 오케이? 그럼 저것도 약간 유형 같은 거예요. x축 대칭 이런 것처럼. 유형 같은 거냐고? y는 x축 대칭이라는 게 그러니까 유형으로 만들 수 있겠지. 어떤 도형에 y는 x축 대칭. 근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y는 x축 대칭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근데 뭐 이걸 안 배워서 식은 어떻게 될까 고민이다 이런 거지. 그랬을 때는 식을 못 세우게 되면 페널티가 생기는 거지 사실상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를 y는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y 빼기 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주는 거야. 괜찮아? 근데 y는 마이너스 x축 대칭 해주면 y 자리에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괜찮아? 형은 다시 여쭤. 그러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넣어주면 돼. 부호도 바뀌고 자리도 바뀌고. 근데 부호 안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4사분면이나 2사분면을 시킨 점을 y는 마이너스 x로 대칭해서 표현하면 평행이동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4에 찍힌 점을 평행이동하면 부호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바뀌어. 예? 다 바뀌어. 왜요? 그러니까 너 얘기는 요쯤에 있으면 이렇게 가면 부호 안 바뀌냐 이거잖아. 근데 봐봐
맞지? 네. 요 점이 지금 그냥 좌표로 치면 얘가 1, 뭐 3, 마이너스 1 정도라고 쳐볼게. 그럼 여기가잖아. 네. 그럼 요 점은 뭔 거 같아? 일단 자리도 바뀌니까 1, 마이너스 3일 거야. 1,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잖아. X. Y 좌표는 무슨? 그러니까 자리 바뀌고 구호가 다 바뀌게 돼 있어. 아, 그러네. 괜찮아? 네. 자, 요게 기본 대칭 이동. 뭐 할 게 없어. 근데 사실 이게 다 끝이어서 일단 쉬운 거 하나만 해볼게. 332번 같은 거 해봅시다. 해버렸어? 너무 쉬워? 야, 근데 Y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안 만나는 원을 X축 대칭에 이동시킨다 그래서 Y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는 않지 않냐? 그치? 원래부터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X축 대칭 이동을 해도 두 점에서 만날 것 같은데. 아, 그걸 그냥 대칭 이동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구했어? 구했어요? 안 구해주는 사람 없어? 자, 그 다음에 괜찮으면 그럼 얘들아 이제 유형 9번이 아니네. 유형 11번이구나. 유형 11번 같은 게 이제 랜덤한 점에 의한 대칭 이동. 유형 12번이 랜덤한 선에 대한 대칭 이동 뭐 이렇게 될 것 같아. 그치? 일단 351번 한번 가보자. 자, 대칭점은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2,1이래. 요거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니까 얘가 대칭점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라는 점이 있는데 그러면 같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이 될 거야. 그럼 요 점이 b,6이라는 거지. 이랬을 때 a, b 어떻게 구하냐? 중점 관계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지. 이 두 점의 중점이 얘가
뭐 AB 바로 구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괜찮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저런 문제 그냥 중점 해가지고 한번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랜덤한 선대칭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그냥 구해줄게 이거. 2,1을 y는 2x 플러스 2의 선대칭 이동하고 싶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이 이동한 점을 a, b로 세팅해줘. 그래서 식 두 개를 세우는 건데 첫 번째는 중점 관계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얘네 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지. 그래서 이 점이 여기 위에 점이다 해서 대입해주면 A, B에 대한 식 하나가 생기지. 괜찮아? 두 번째는 수직 관계를 이용해 주는 거지. 얘네 둘을 이은 기울기 A 빼기 2분의 B 빼기 2가 얘랑 수직 기울기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요거를 연립해주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직선들 뭐 358번 같이 한번 그려볼게. 이게 도움이 될란가?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애라 0,4 얘를 평행 이동시킨다고 해볼게. 그럼 봐봐,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잖아. 괜찮니 얘들아? 근데 이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뭐가 편하냐면 지금 선생님이 그 빨간색 도형이 무슨 도형이야? 정사각형인 거 괜찮니 얘들아? 응.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걸 좀 이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 그림 보면 이게 좀 뭔지 알 것 같아서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들아 요 점은 y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x 4. 4지. 아, 그럼 여기에 4를 넣으면 x가 뭐가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좌표 뭐야? 0이죠.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가 되지. 못 알아들었어, 가윤아? 그러면 이 좌표는 얘랑 x 좌표가 같고 얘랑 y 좌표가 같잖아. 그래서 굳이 이거 안 써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정리해 볼게. 만약에 이거 다시 다 지운다.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애는 이 좌표를 구할 때 여기 있는 x 좌표 집어넣어서 나오는 뭐 값이 y는 2가 뭐가 된다? 얘 2가 된다. 그 다음에 x y 좌표 집어넣어서 나오는 x 좌표 요게 x 좌표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킹? 그래서 뭐 그래서 근데 중점 저거 구한 다음에 저거 뭐예요? 뒤에 있는線요 두 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잖아. 네. x 좌표 집어넣었고 y 좌표 집어넣었어. 근데 요것도 얘들아 선생님이 요즘은 신경을 안 쓰는데 좀 얘기해 주자면 지금 얘들아 y는 항상 왼쪽에 써야 되거든. 왜냐하면 어떤 값인지 모를 때 왼쪽에 쓴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x를 지금 집어넣을 텐데 어떤 숫자를 y 값이 확정이 안 돼 있잖아. 저 왼쪽에 써야 돼. 근데 내가 여기에 a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b가 나온대. 그럼 b는 확정된 값이잖아. 그럴 때는 오른쪽에 써. 이거 진짜 선생님이 정한 거 아니야.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값을 집어넣어서 오른쪽에다 그냥 쓴 겁니다. 알겠어요? 근데 나도 잘 안 지켜.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시험 여기서 보려면 생각. 8시에 딱 보자 그럼. 시험 잠깐 물 마시고 8시. 8시까지 쉬세요. 근데 한 번만 어? 가져가. 버렸어. 완전 거의 완전 응? 좋은 아니 그냥 한정이가 보내줄 거니까. 아 그러네. 감사하다. 이거 뭐야?
볼까요? 이거 안 껐다.